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가 80포인트가량 올랐죠. 그래서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체감지수는 어떤가요? 코스피 상장 종목 중에 40%가량은 사실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절반은 오르고 절반이 내렸는데 이 절반 오른 종목이 뭘까요? 카카오와 네이버의 단 두 종목의 시가총액이 24조 원 넘게 늘어나면서 코스피가 사실상 사상 최고치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소에서 이런 통계를 내놨어요. 이 카카오의 이날 종가 기준의 시가총액이 이제 거의 70조를 눈앞에 뒀습니다. 지난달에 54조 원이었으니까 거의 한 달 사이에 15조 원 넘게 늘은 겁니다. 같은 기간에 네이버의 시가총액도 59조 5,400억 원에서 68조 원으로 또 네이버 역시 한 달 만에 10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이 국내 온라인 모바일 플랫폼을 대표하는 두 회사의 시총 증가분이 합치면 24조 4,655억 원에 달해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2,240조에서 2,300조 늘은 것에서 이 두 회사가 40%를 기여를 한 겁니다. 두 회사의 시가총액 증가분을 합치면 25조 원이 되니까요. 결국 이 시장 자체가 동반 상승하는 장세가 아니라 이렇게 네이버와 카카오 등 특정 종목의 썰림 현상 속에서 지수가 많이 오른 것과 같은 이른바 착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6월 들어서 시가총액이 2조 원 이상 증가한 종목은 카카오와 네이버뿐만 아니라 삼성 SDI가 5조 원, 삼성전자가 4조 원, LG생활건강이 3조 원, 그리고 하이브, SK이노베이션, 기아, 두산중공업 등 총 9개 종목입니다. 코스피 상장 회사가 927종목이죠. 이 종목 가운데 6개 종목만이 시가총액 증가분 60조 원 가운데 77%가량을 책임진 겁니다. 사실상 최근에 시가총액 코스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건 유가증권 시장에서 6종목이 다 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최고치가 아닌 겁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의 최종 인수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마트는 이베이 코리아의 지분 80%를 3조 4,400억 원에 인수하는 지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고요. 나머지 지분 20%는 미국 이베이 본사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마트와 사업 협력 관계를 맺은 네이버는 이번
어렵지만 2분기 이익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할 것 같습니다. 이 기간에 현대제철의 별도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매출이 5조 원, 이익은 4,120억 원을 기록할 것 같은데 이건 전년 동기 대비 이익이 무려 4,394%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 이익은요, 5년 만에 4천억 원대 영업이익으로 복귀를 하는 셈인데 지난 2015년에서 16년기의 철강산업 호황이었던 시기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동안 철강 업계는 사실 중국에서 저가 철강 제품을 공급해서 업황이 좀 어려움에 빠졌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극복할 것 같다라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네이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이버가 글로벌 영상 사업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미국 자회사인 웹툰 스튜디오와 왓패드 스튜디오를 통합해서 왓패드 웹툰 스튜디오를 설립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기업 가치를 얘기할 때 이 웹툰 시장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죠. 왓패드는 네이버가 올해 초에 인수한 세계 최대 웹소설 업체입니다. 왓패드 웹툰 스튜디오는 글로벌 창작자 약 570만 명이 만든 10억 개 이상의 원청 콘텐츠를 바탕으로 드라마, 영화, 애니메이션 등 아주 다양한 영상화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영상화 프로젝트만 167개에 달하고요. 두 서비스의 월간 순 사용자를 합치면 무려 1억 6,006만 명에 이릅니다. 네이버는 이와 함께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지적재산 IP 사업 기부금을 조성해서 북미를 중심으로 남미, 유럽,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영상화 사업에 투자할 계획인데 이 왓패드 웹툰 스튜디오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100년간 스크린과 책장에서 히트할 수억 개의 새로운 얘기들로 미래를 그리고 있다라면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남아있는 모든 경계를 허물고 IP를 개발해서 글로벌 팬들을 즐겁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1억 명이 넘는 회원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회사의 시너지를 어떻게 낼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연내에 인상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계속 전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정말 연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한국은행 층에서 아예 처음으로 못 박았습니다. 물가안정 목표 운영 상황 설명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 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연내라고 처음으로 못 박은 건데 저희 이 시간에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 11일 한은 창립 71주년 기념사에서 이 총재가 현재 완화적 통화 정책을 앞으로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반기 이후 역점 사항이다라고만 얘기했을 뿐 구체적으로 정상화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앞서 지난달 27일 기자 간담회에서도 연내 인상 여부는 결국 경제 상황의 전개에 달려 있다라면서 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연내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많이들 해석했었죠. 그런데 결국 어제 총재가 연내라는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힌 겁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 메시지를 시장에 더 분명하고 강하게 전달한 셈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물가 안정 그리고 금융시장의 안정입니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에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자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등 금융 불균형 위험에 더 무게를 둔 겁니다. 총재가 자산 시장으로 자금 쏠림이 뚜렷해지고 가계부채도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금융 불균형이 그야말로 누적되고 있는데 통화 정책을 여기에 유의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물가 안정보다는 금융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고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사실상 못 박았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들은 어떻게 시장을 예상을 하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여의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도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로 가겠습니다. 박우경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최근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신고가 행진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이제 1000포인트에서 우상향으로 좀 지수가 좀 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상방을 향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일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자동차주, 그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LG그룹주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LG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LG전자,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세 개의 회사들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도 상당히 하반기에도 더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보여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LG그룹주들에 대한 강세 포인트를 저희가 좀 짚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는 애플과의 그런 협력 강화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상반기 올 초만 해도 애플과 뭐 이슈 때문에 뭐 LG그룹들에 대한 그런 상승 여력들이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애플 폰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의 그런 MS 확장,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애플에 대한 그 휴대폰 LG가 좀 철수를 함으로써 삼성과 이제 애플에 대한 그런 독주 체제를 좀 이어질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뭐 기사 자료의 내용을 따르면은 애플 제품을 LG 베스트샵에서의 그런 판매 가능성들이 상당히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애플 제품에 대한 그런 고객들에 대한 충성도들이 좀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방문 횟수라든가 가전과의 그런 연관 관계인 그런 판매에 대한 증가는 자연스럽게 좀 높아질 수밖에는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LG 이노텍에 대한 그런 카메라 모듈도 자연스럽게 증가될 수밖에는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7월에 이제 가장 크게 이제 LG그룹으로 인해서 신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은 LG 마그마에 대한 그런 학자법인에 대한 그런 7월 출범을 좀 앞두고 있는데 휴대폰 사업은 철수를 했고 이제 전장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전폭적으로 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좀 확실시 되고 있고 내년부터의 그런 성장성들을 좀 논한다고 한다면은 LG그룹이 왜 그런 전장 산업에 대한 강화를 자신 있게 좀 얘기할 수 있는 분야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라고 한다면 이제 그 가전에 대한 그런 그 기술력, 뭐 세탁기라든가 뭐 냉장고, 저희가 뭐 TV, 각종 뭐 식기세척기, 뭐 스타일러 등 전기 모터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그 가전 제품에 대한 그런 기술력들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오랜 업력들을 모터 산업에서의 그런 그 구동 모터로 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곧바로 미래차 전기 모터로도 갑자기 연결이 될 수 있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의 그 레퍼런스, 가전에 대한 그런 구동 모터에 대한 레퍼런스를 전장산업부에 대한 모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그런 7월에 있을 그런 마그마의 학자 법인이 새로운 그런 가장 큰 촉매제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이제 뭐 로봇이라든가 뭐 AI 뭐 이런 거에 대한 진출들은 뭐 다들 좀 아실 거라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그런 동력에 대해서는 좀 의심할 필요는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LG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들을 좀 내세울 걸로 좀 보이고 있고 분기마다 1조 원 이상의 그런 의미 있는 그런 숫자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수가 만약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강하게 좀 돌파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중심에는 LG그룹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차장님, 그렇다면 LG 그룹주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수혜를 우리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무래도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그동안에 가장 그런 문제가 됐었던 사업 부분을 철수를 했고 LG 마그마에 대한 그런 합작법인을 통한 전장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기 때문에 LG 그룹주 내에서의 첫 번째 종목은 LG전자라고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LG 이노텍을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좀 고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화웨이가 이제 휴대폰 사업에서 이제 철수가 상당히 그 입지가 좀 좁아진 반면에 애플에 대한 입지는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LG 그 애플에 대한 그 MS의 확장의 직접적인 수혜인 LG 이노텍에 대한 수혜는 직접적으로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LG 전자는 실적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그런 자동차 전장에 대한 저희가 좀 기대감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이제 LG전자라고 한다면은 상고하저 종목이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적들이 상당히 좀 몰려 있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상당히 주춤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왜냐하면 상반기에는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가전이 집중적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뭐 웨딩 시즌이라든가 뭐 신학기 시즌이라든가 이런 집중적인 뭐 1분기, 2분기 실적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항상
상고 하저에 대한 그런 성장 동력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떨쳐버릴 수 있는 좀 계기가 됐고 있기 때문에 LG전자를 탑픽 두 번째 종목은 LG이노텍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